이전 강의에 이어서 네트워크 연결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정보 클래스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4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 호스트 엔트리라든가 뭐 엔드포인트라든가 DNS가 존재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정보 클래스는요,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하기 위한 연결 클래스 해서 지금 우리는 TCP 리스너, 그 다음에 TCP 클라이언트, TCP,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UDP 클라이언트죠. UDP 클라이언트를 살펴볼 텐데요. 이들 클래스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그 같은 클래스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클래스를 알아볼 텐데요. 일단 먼저 기본적인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클래스는요, 크게 두 가지, 즉 전송하는 방법에 따라서 TCP/IP 계층의 TCP와 UDP라고 하는 이 전송 방법에 따라서 이 클래스를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구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TCP 형태로 전송할 때는 관련되는 것이 TCP 리스너하고 TCP 클라이언트가 요구됩니다. 근데 TCP 리스너는요, 요것은 서버에만 국한돼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TCP 클라이언트는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은 서버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도 동일하게 같이 관여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UDP가 좀 특이합니다. UDP는요, 얘는 서버도 하고 클라이언트도 하고 두 가지 다 합니다. 즉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다 구현을 다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만약 C++로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CP와 UDP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켓 기반을 내부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켓 기반은요, 그 다음에 윈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석을 통해서 접속을 시켜놓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현이 다 되어 있죠. 구현에 돼서 업그레이드 되고, 소켓을 업그레이드 되고, 소켓을 다시 한번 감싼 뭐 TCP 리스너라든가 TCP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UDP 클라이언트, 이런 클래스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가 바닥에서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의 프로그램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생산성이죠. 예, 생산성입니다. 자, 생산성이란 것은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잘 가져와서 내가 적절하게 잘라서 쓰는 것이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편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그렇던 시간들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 부분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C 언어에서 내가 만약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프린트 F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예, 이미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져와서 내가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는 것도 사실은 벅차죠. C샵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게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보면 대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의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는 소켓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듯이 시스템 넷에 소켓이라고 하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명시를 해줘야지만 TCP 리스너라든가 TCP 클라이언트, UDP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CP 쪽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UDP도 뭐 뒤에서 하겠지만 UDP보다도 우리는 TCP 쪽으로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둬야 되고요. 왜냐하면 TCP는 1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워낙 인터넷 속도가 많이 빨라져 있는 상태이죠. 하기 때문에 뭐 TCP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TCP를 하든 UDP를 하든 상황에 맞춰서 쓰긴 써야 되는데 이런 하드웨어도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그것을 기반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TCP 부분에 좀 초점을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리스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 리스너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자, 컴퓨터를 서버라고 합니까? 프로그램을 서버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서버라는 개념은, 컴퓨터이나 그 다음에 그 컴퓨터가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무슨 프로그램이다? 서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그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서버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모델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버 입장에서는 항상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고 싶지도 않은데, 서버가 지가 알아서 가가지고, 그쵸? 막 접속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쵸? 예, 그럼 뭐, 해킹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서버는 늘 수동적입니다. 대기 상태에 있다가요,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있으면은, 그 요청에 따라서 연결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것이 이제 서버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근데 이 대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기 상태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코드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코드 중에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TCP 리스너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TCP 리스너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TCP 리스너에 들어있는 뭐가 있습니까? 메소드가 있죠. 그렇죠? 메소드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분할 수 있는 클래스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TCP 리스너가 속해 있는 그 코드는 바로 서버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자, TCP 리스너의 역할은요, 항상 대기 상태이죠. 대기 상태이다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렇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접속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요청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서버가 만약에 수락을 했어요. 자, 연결을 하세요. 좋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수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하는 즉 연결하는 클래스는 여기 나오듯이 TC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같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와 동일한 클래스를 가지고서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켰는데 여기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는 아니고요. 이 서버에서 사용되는 이 TCP 클라이언트들은 전부 다 누가 생성해 준다? 바로 TCP 리스너가 생성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버에 있는 TCP 클라이언트는 TCP 리스너의 그 밑에 있는 그 같은 그 클래스라고 볼 수 있죠. 예, 밑에라기보다는 속해 있는, 그렇죠? TCP 리스너의 지배에 있는 또는 속해 있는 그 같은 그 클래스가 TCP 클라이언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 클라이언트는 독립적이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TCP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따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TCP 리스너로부터 참조 형태로 가져와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연결 수락에 해당이 되죠.
TCP 리스너의 메소드 중에서 중요한 메소드 몇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는 여기 나오듯이 IP 서버 주소와 그다음에 포트 번호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가장 많이 쓰는데요. 자, IP 리스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여기 클래스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와 같은 클래스에다가 우리가 IP 주소를 셋업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오듯이 IP 어드레스에다가 파스를 이용해서 IP 주소를 그 내부에다가 저장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셋업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CP 리스너에다가 IP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형태가 지금 나오는 요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 받고요. 그 다음 TCP 리스너가 실제로 동작을 하도록, 즉 뭡니까? 대기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듯이 스타트라고 하는 요 같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대기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즉 뭡니까? 이제 리스너의 역할을 그만하도록 해제시키는 것.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클로즈라고 하는 이 같은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TCP 리스너 같은 경우는 스탑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지금 대기 상태를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구나 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 스타트인 경우에 요 스타트는요, 뒤에서 이제 요 밑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기 상태 모드로 탁 진입이 돼서 클라이언트의 그 요청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실체는요, 여기 나오는 accept to client입니다. 그렇죠? 스타트는 그런 대기 상태가 시작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클라이언트 요청 대기 및 요게 중요하죠. 요거요. TCP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참조할 수 있도록 내줍니다. 즉 리턴 타입이 TCP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요것이 생성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면은 그것 자체가 뭡니까? 여기 나오듯이 연결이 수락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TCP 리스너에 대해서 생성자에서 IP 주소와 포트를 셋업을 했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열됩니까? accept to client. 그렇죠? 이 부분이 나열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의 내용이 앞에서 봤던 그 플로우 기본 형태의 요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요. 아직 접속 요청이 돼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배웠던 생성자와 스타트와 그다음에 accept to client 이 세 개의 요 메서드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제할 때는 이제 스탑 해주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기 상태까지 우리가 실제로 코드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부분 소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리스너를 쓰기 위해서는요, net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소켓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메인 한번 볼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IP 주소를 셋업을 하기 위해서 IP 어드레스 파스에서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는 이제 임의 주소이자 또한 로컬 호스트를 대표하는 같은 그 IP 주소에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셋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new에서 리스너를 해서 IP 어드레스 셋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3번이란 포트를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CP 리스너에 보게 되면요, 로컬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요 메소드,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toString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출력을 했을 때, 이런 IP 주소와 포트가 어디에 TCP 리스너에 장착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생성자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127.0.0.1.13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생성자를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그 같은 소스는요, accept to client까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실제로 대기 상태로 딱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까지 한번 보는 것이죠. 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셋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했고 전 7번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TCP 클라이언트 리스너에서 스타트 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소스는 그냥 정보의 상태를 출력하기 위해서 더 뭐 깊게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TCP 리스너를 동작을 시켜야 되겠죠. 동작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라는 것을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메시지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시작됐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TCP 리스너의 accept to client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accept to client를 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뭡니까?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TCP 클라이언트 그렇죠. 요것이 참조할 수 있는 그 형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연결이 수락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기 상태 종료해 놓고 그 다음에 스탑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 상태에서 대기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될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물론 뭐 클라이언트가 붙으면은 요 밑에까지 쭉 진행하겠지만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요. 자, 지금 여기 나오듯이 대기 상태 시작이라고 하는 요 메시지 나오고 난 다음에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기, 즉 클라이언트 쪽에서 TCP 클라이언트로 접속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다? 서버 프로그래밍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분하는 것은 뭐다? TCP 리스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것이 구분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이어서 TCP 클라이언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 클라이언트는요, 특징은요,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모두 사용된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으로 볼 때는 UDP하고도 똑같죠. 하지만 UDP는 UD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다 구현하는 반면에 TCP는 리스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만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자, 요청을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연결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버에서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이 TCP 클라이언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TCP 클라이언트의 생성자 한번 볼게요. 자, 생성자에서는 여기 호스트 네임과 포트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컴퓨터에 연결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호스트 네임 되는데 이것이 호스트 네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메인 명하고 이게 좀 헛갈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명은요, 좀 더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그 장치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도메인 명과 호스트 명이 거의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호스트 네임에다가 도메인 명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속하거나 또는 무엇도 가능합니까? IP 주소. 그렇죠? IP 주소가 가장 명확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렇죠. IP 주소가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IP 주소를 이 부분에다가 문자열 형태로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CP 클라이언트의 생성자에서는 IP 주소와 포트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그것과 이제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뭡니까? 연결 통로를
설정해 준 역할을 하는 것이 TCP 클라이언트의 생성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스 한번 볼게요. TCP 클라이언트의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여기 나오듯이 요 두 개의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TCP 클라이언트의 new를 통해서 생성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요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TCP 클라이언트를 이같이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을 했을 때 생성자의 옵션 넣어준 됐죠. 그래서 지금 저는 요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에서 7번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IP 주소가 좀 바뀌었을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커맨드 cmd라고 하는 요 명령을 치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뜹니다. 그래서 ipconfig를 딱 치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의 IP 주소가 맞네요. 192.168.0.9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IPv4 요 주소를 참조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 IPconfig를 커맨드 명령을 통해서 실행해서 여러분들의 IP 주소로 입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TCP 클라이언트 커넥티드 해서 이 커넥티드의 속성은 연결이 되었다고 하면 true,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lose까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하나 우리가 작성해 놨는데요. 자, 요것과 함께 앞에서 우리가 TCP 리스너를 했었죠. 그래서 리스너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거 한번 볼게요. TCP 리스너를 설명드리면서 요런 소스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방금 보셨죠? 네. 보면은 여기에서 스타트가 갔고요. 그 다음에 대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억세트 이렇게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TCP 리스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뭡니까? 요 부분은 뭐 안 해도 또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TCP 리스너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서버이기 때문에 TCP 리스너라고 하는 이 클래스 자체가 그렇죠? 그 서버의 IP 주소를 자동적으로 갖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해도 좋은데 그래도 그냥 IP 주소를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연습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정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accept TCP 클라이언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방금 봤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던 이 서버 프레임에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까는 대기 상태로 있으면서 계속 커서가 깜빡깜빡 거렸죠. 그런 것이 아니라 대기 상태 종료까지 나오고 여기까지 나오면서 프레임이 종료를 하게 될 겁니다. 즉 뭡니까? 클라이언트 프레임도 종료할 것이고 서버 프레임도 종료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서버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동작을 시켰습니다. 대기 상태 시작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비주얼 스튜디오를 자 띄워서 방금 했던 TCP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요거 서버, 요거는 이 클라이언트.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서버도 종료될 것이고 클라이언트도 연결 성공, 서버 연결 성공 이렇게 끝나겠죠. 자, 여기서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실행하자마자 콘솔이 뜨면서 그렇죠. 이렇게 방금 보셨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 나오듯이 서버 상태 시작해서 여기 여기서 종료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버 연결 성공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서 여러분들은
서버 프로그램의 간단한 모형을 우리가 봤고요. 클라이언트의 간단한 모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모형이지만 여기다가 조금씩 이제 붙여 나가는 겁니다. 붙여 나가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했던 것이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모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요에서 설명드렸을 때도 여러분들은 요 프로그램을 저와 같이 하시면서 뭘 한다 그랬습니까?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지금 했던 그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TC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자에서 IP 주소와 포트를 우리가 설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생성자에서 다 하지 않고 또 생성자에서 이미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IP 주소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또 TCP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 것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TCP 클라이언트에서는 커넥트라고 하는 이런 그 메소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P 주소하고 골자는 IP 주소하고 포트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스타일인데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이 바로 요겁니다. 요것은 직관적으로 그냥 문자열 해놓고 그다음에 IP 주소를 우리가 여기다 명시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쓸 수 있고 포트 바로 열 수 있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객체 클래스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뭐 데이터형 형태로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커넥트라고 하는 연결 요청을 바꿀 때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TCP 클라이언트 연결 해제는요, 지금 여기 나오시 clos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간단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스노에서는 stop을 이용했었죠. 하지만 TCP 클라이언트는 이것이 close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TCP 클라이언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트림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TCP에서는 네트워크 스트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림은요, 하나 장치와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 같은 통로를 제공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림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얹어주기만 하면은 내가 목적지까지 그 데이터가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스트림이라는 이 같은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스트림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TCP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해주되 바로 getStream이라고 하는 getStream이라고 하는 이 같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넷스트림 워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TCP 클라이언트가 있죠, 서버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습니까? TCP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트워크, 즉 TCP 클라이언트에 제공해준 네트워크, TCP 클라이언트에 제공해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쌍방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달받고 하는 부분을 진행합니다. 자, 이때 전부 다 바이트 전송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바이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고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원활히 또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엔코더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엔코딩 ASCII get 바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그 문자열을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메소드이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트림으로 이제 전송을 하고 받을
이때 쓰는 메서드가 리드하고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하고 라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문자열에 한정해서 우리가 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스트림 라이트라든가 리더, 그 다음에 바이너리 리드 라이트를 배우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스트림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쓰기보다는 이런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이 훨씬 뭐라 할까요?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결국 무엇하고 연관됩니까? 생산성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1바이트로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문자열로 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뭐 플로트든 INT든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서 보낼 수 있는 것을 뒤 클래스를 여기다가 얹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기에 대한 부분들 그냥 넘어가기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스는요, 지금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문자열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두 가지 프레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낸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서 또 보내는 다른 문자열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와 동일합니까? 에코 서버의 하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소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소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서버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리스너가 있죠. 그래서 리스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서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통해서 서버 모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 자체가 서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에 보면은 이 부분 없이 포트만 셋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어떤 생성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석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석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에서 리스너가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 상태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억셉트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대기 상태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연결을 이제 시도합니다. 연결을 시도하면서 네트워크 스트림이라는 예를 그렇죠?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스트림 안에서는 전부 다 무엇으로? 바이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트라고 하는 배열을 우리가 해줍니다. 근데 얼마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100 정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약속하는 것이죠. 100바이트 이상 넘지 말자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드로 해서 읽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뭡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를 보낸다는 얘기죠. 먼저 보내면 리드에서는 어떻습니까?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죠. 보내야지만 읽어내지, 보내지도 않는데 뭔가를 읽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받아낼 거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메서드가 실행이 되었다는 것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떻습니까? 그 데이터를 보냈다는 얘기겠죠. 보냈고요. 그 다음에 getString을 통해서 바이트를 스트링으로 바꾸어주는 요것을 이용해서 스트링으로 바꿔서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hi 해서 문자열을 하나 제가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자열을 무엇으로 getByte를 통해서 바이트로 자기자기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배열에다가 얹었고요. 그 다음에 write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요 write가 실행되는 순간 클라이언트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리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면은 그제서야 그 받은 데이터를 출력하겠죠. 무엇을 출력하겠습니까? hi를 출력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내는 것은 내가 그 문자열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이렇게 명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close, stop 이렇게 해서 종료하도록.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그것을 받아서 hi를 보내고 종료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도록 한다고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에코 서버로서의 본질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클라이언트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생성자에서 포트 번호까지 서버에서 열어준 그 포트로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 연결이 되었니? 가능하니? 그러면 서버 연결 성공, 이 앞에서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스트림 받고요. 똑같습니다. 헬로 월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습니까? 문자 열을 잘게 썰어야 되겠죠. 그래서 get 바이트로 썰었고요. 그 다음에 send 메시지에 실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렇죠. 라이트 하죠. 그래서 지금 요 상태, 지금 현재 요 상태가,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어디까지라 봐야 되죠? 저 라이트가 하는 상태가 어디에 연관되냐면, 지금 여기에 서버로 봤을 땐 여기하고 연관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코드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볼까요? 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요 라이트 때는 여기가 리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라이트 때는 얘가 지금 리드로 돼 있죠. 클라이언트가. 그렇죠? 이거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예, 조금만 더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금 라이트 할 때는 서버 쪽에서는 지금 현재 리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라이트 할 상태일 때는 클라이언트는 리드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비교를 한다면은,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32비트 해서, 그 다음에 헬로 월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이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32,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리드로 해서, 보낸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보낸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나오시, getStream으로, 바꾸는 것이죠. 바이트를 바꾸어서 출력하고 종결하는. 그 다음에 TCP 클로즈에서 완전히 종결하는 네트워크 스트림에 대한 클로즈죠. 예, 이렇게 해서 종결하는 클라이언트 프레임을 작성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코드상에서 나열한 것과 실행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서버를 자 먼저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요거 서버죠. 자, 실행을 해 보면은 컨트롤 F4 실행했습니다. 대기 상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클라이언트도 제가 한번 실행한 순간에 바로 헬로 월드를 보내고, 이렇게 되죠. 헬로 월드, 요 클라이언트입니다. 헬로 월드에서 서버 연결해서 헬로 월드 보냈기 때문에 헬로 월드를 받았죠. 헬로 월드 받는 순간 클라이언트 쪽으로 무엇을 넘겨줍니까? 하이를 넘겨주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에코 서버의 하나의 작은 모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TCP 클라이언트의 가장 기본적인 모듈이었고요. 다음 강의에서 UDP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듈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